지난해 12월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 현금 뭉치들 가운데 5천만 원은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 이게요,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도 접할 수도 없는 돈 뭉치입니다.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인쇄해서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그때 이제 비닐 포장지로 밀봉을 한 그런 현금 다발을 관봉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 뭉치,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서 나온 그 지폐를 100장 묶음으로 띠지라고 하죠. 이 중간에 띠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10개씩 묶어서 비닐 포장으로 하게 됩니다. 이 띠지에는 기계 식별 번호가 찍혀 있고요. 담당자 코드, 그리고 만든 날짜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수관 도장과 취급 지점까지 이 띠지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자, 이걸 10개씩 다시 또 묶어서 비닐로 싼 다음에 맨 겉에 이렇게 스티커까지 또 붙입니다. 이 스티커에도 기기 번호와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까지 상세한 정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검찰이 이 관봉권 수사를 하면서 이 띠지와 스티커 이 모두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띠지와 스티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까지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건진법사에게 흘러들어간 이 자금의 출처,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갔는지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이걸 다 분실했다는 건데, 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검찰 도대체 증거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없앤 건지 지금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를 이런 형태로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관봉권을 찾아냈고 관봉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전성배 씨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관봉권에 있는 그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역추적을 해서 어디서 나온 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관봉권이라는 것은 이게 비닐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돈이 일치하는지 이 부분은 확인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네.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 금액이 맞는지 뜯어서 세어보는 과정에서 이 띠지라든지 스티커를 그냥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뒤늦게 검찰 측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찰조차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국민들께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신뢰, 과거에도 사건들이 이런 형태로 증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명확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직원이 이거를 뜯어서 안에 액수, 장수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뜯은 다음에 모르고 그냥 쓰레기처럼 모아서 버렸다라는 해명인데 여기도 좀 의아한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의심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 고의로 일부러 버린 거 아니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또는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수사팀에 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수사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감찰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정황과 이유들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당시 검찰의 행태가?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고 저도 아는 뭐 검사나 아니면은 그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뭐 조사관 출신 뭐 이런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 말이 안 되냐? 지금 단순히 현금을 세기 위해 그 과정이 두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보통 압수를 하게 되면은 검찰 수사관이 한번 그거를 세고 그런 다음에 또 압수물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세다가 그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수물을 등록하는 직원들은 어떤 압수물이 뭐 어디에 쌓여오든 비닐에 쌓여오든 쇼핑백에 쌓여오든 뭐 보자기에 쌓여오든 모든 그대로 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샜기 때문에 이미 비닐은 뜯어진 겁니다. 네. 수사관이 한 번 5천만 원인지 샜기 때문에 한 번 뜯어진 상태에서 그걸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 비닐 그 은행에서 그 조폐공사에서 만든 그 비닐 그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돈과 함께 이 그 스티커가 붙는 띠지를 같이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 띠지를 같이 제출한 건데 이거를 뜯고 버렸다 아니거든요. 같이 제출된 건데 이것만 분실됐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그 검찰도 그 감찰을 하는 목적 자체가 누군가의 외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연스럽게도 당시에 이 서울 남부지검장이요. 이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지검장이 친윤 라인으로 꼽히는 신흥석 지검장이었다. 그래서 또 민주당이나 일부에서는 야 이게 지금 지휘부가 은폐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이거 은폐하는 과정 작년이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기 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리를 걸고 그 검찰 지검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한 거거든요. 만약에 네.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왜 어떻게 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 물론 그 연말부터 해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지만 자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라인이고 아직 파면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아하.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추정입니다. 지금 특검에서도 이 해당 내용을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주 면밀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이 법무부 장관은요 즉각 이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파장은요 정말 일파만파 확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직원의 실수가 맞다면 이건 검찰이 너무 무능한 게 되는 거고요. 기강회의가 입증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진짜로 고의적으로 이거를 없앴다. 이때는 정말 그 파장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부분을 이미 검찰 수뇌부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차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어떠한 조직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그냥 직원의 실수였는지 혹은 어떠한 이제 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지 범죄적인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감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과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해당 공무원의 징계로서 마무리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의 개혁, 자정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요.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해당 당시 검사들은 무엇라 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밝혀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검찰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증거 분실 사건으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강력한 검찰개혁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문제의 관봉권을 갖고 있었던 건진법사 전모 씨, 이제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이 한 차례 조사 이후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건진법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앞서 검찰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을 했었는데 자, 이 관봉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렇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관봉권 사건은 사실 이 건진법사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 부분과는 좀 별개의 문제긴 그래요? 하죠. 왜냐하면 검찰의 실수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건진법사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사건의 중대성 이거를 따져볼 때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그 2차례 기각을 했을 때와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충분히 건진법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건진법사 전모 씨의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이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더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오늘 조간신문입니다. 특감은 통일교 전직 간부의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물증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증언 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김기현 전 대표, 자,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중앙에 오더니까 열심히 지지하고 활동하겠다. 김기현 대표를 밀어줬다라는 취지의 저런 발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 2023년에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 당대표 선거 출마 포기를 했고 건진법사와 함께 김기현 당선을 도왔다.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증언들이잖아요. 근데 저것은 그냥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저는 특검이 이러한 내용을 이제서야 언론에 흘리는 이유도 좀 정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는 당원의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죄책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처음에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밀어주려다가 지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했는데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그럼 밀도록 하겠다. 그동안 우리와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윗선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문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지금 특검에서 저희 당원들의 그 명부를 달라고 하는 거는 2021년 12월부터란 말이에요. 네. 근데 2023년 3월에 전당대회 과정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왜 21년 12월부터가 필요한 겁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22년 초에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가입한 부분들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기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명확한 혐의점과의 관련성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을 하면 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네. 조금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3년 전당대회 용으로 만약 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대선 전에 있었던 21년 전 그때부터의 당원을 요구하느냐? 지금 윤 전 본부장,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보낸 문자 증거에 김건희 씨가 부탁한 대로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신규 당원 10,000여 명 그리고 네. 기존에 있는 당원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만 몇천 명은 이 23년 이전에 가입된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1년 이후의 자료를 요구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어찌됐든 상황이 이런 만큼 특검은요.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 대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줄 수 없다면서 당사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이 다시 이곳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법 행위입니다.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5개의 범죄 사실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 사실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초법적 위헌적인 과잉 수사입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만료가 됩니다. 끝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특검은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